사극 같은 데서 왕자나 공주들이 왕이나 왕비에게 아바마마나 어마마마라고 하는 것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마마란 표현이 원래 우리말이 아니란 거 아시나요? 이 말은 원래 중국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던 말로 조선 왕실에서 궁중 용어로 왕이나 비, 상왕이나 대비 등 최상위 왕족에게 쓰는 호칭으로 쓰게 되면서 우리말처럼 정착된 겁니다. 아시아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른 나라 말도 아닌 우리 한국말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대박이나 오빠, 누나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6개나 새로 등재되었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표현들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화자들 사이에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한국말이 얼마나 퍼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영국은 세계에서 외국어를 가장 잘 안 배우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국어다 보니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인데요. 그런 만큼 그런 미국과 영국에서도 쓰이는 비영어권 계통 어휘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거나 그 나라가 해당 용어가 쓰이는 분야에서 강국임을 말한다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레스토랑인데요. 영어 발음대로 하면 레스토런트라고 읽어야 될 이 단어를 불어식인 레스토랑이라고 읽는 거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이 말은 원래 불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런 불어에서 온 말들은 찾아보면 영어에 의외로 여러 있는데요. 과거 영국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노르만족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 그때 전해진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몽골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장사치 등의 표현에 쓰는 치나 임금의 식사를 뜻하는 말인 수라 등의 어휘가 몽골어에서 온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략 등 강제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문화 교류 과정에서 해당 문화가 온 나라에서 쓰는 어휘가 그대로 그 분야의 공식 용어로 굳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어로 종이접기를 가리키는 오리가미를 영어로 그대로 오리가미로 쓰는 게 세계적으로도 종이접기를 뜻하는 용어로 자리 잡은 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종이접기 자체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서양을 불문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950년대와 60년대에 일본의 종이접기 전문가 요시자와 아키라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일어로 종이접기를 가리키는 오리가미가 세계적으로 종이접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죠. 이는 당시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던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그 말을 쓰는 나라가 힘을 발휘해야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아 마땅한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인데요. 한국은 어딘가를 침략하거나 하지 않았고 미국처럼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의 나라가 아닌데도 순전히 문화의 힘만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타국에 알린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퍼진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에 나오는 대사들에 쓰이는 어휘들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말도 따로 배우지 않은 LA에 사는 어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이씨나 젠장 같은 한국어 욕들을 쓸 정도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의 대사에서 나온 걸 보고 배운 거라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로 서비스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 때문에 한국 욕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미지까지 돌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발음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간 여러모로 큰일 날 수 있는 말들 뿐인데요. 물론 어지간해서는 써서는 안 되는 욕인 만큼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진다고 좋을 게 있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식 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말들까지도 널리 퍼지고 무슨 의미인지 알 정도로 한국말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딱히 잘하시지 않더라도 F나 S로 시작하는 네 글자가 욕이란 건 다 아시는 것처럼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국어 욕만 세계적으로 퍼진 건 아닌데요.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아이돌 팬덤을 통해 다른 한국어 표현들이나 한국어 자체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오빠나 언니, 애교 같은 단어들도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어휘들입니다. 해외 팬들이 한국 아이돌 팬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브라더나 시스터같이 영어나 자국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 그대로 오빠나 언니라고 부르고 그들이 부리는 애교를 그대로 애교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는 이들 어휘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거나 비슷한 걸 찾을 수는 있어도 특유의 그 뉘앙스까지 그대로 전달하기는 어려워서 그걸 있는 그대로 즐기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교만 해도
이걸 우리가 쓰는 의미와 뉘앙스를 100%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어휘를 영어나 다른 서구권 언어에서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K-팝 아이돌 팬들은 어설프게 다른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애교를 그냥 한국말 그대로 애교로 부르는 등 한국말을 그대로 쓰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SNS에 오빠나 언니, 애교라고 치면 다른 말들은 다 영어로 써놨어도 이 말들을 비롯해 몇몇 어휘들만은 한국말 발음 그대로 써놓은 K-팝 아이돌 팬들의 글을 많이 볼 수 있죠. 다른 말들은 다 영어로 써도 오빠나 언니, 애교 같은 것들은 한국말 발음 그대로 쓰는 게 인상적인데요. 이런 특징적인 어휘 몇 개만 따로 배우는 걸 넘어 아예 한국말을 통으로 배워서 쓰거나 배우지 못했더라도 번역기를 써서라도 한국말로 글을 쓰는 아이돌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K-팝 아이돌 관련 글은 한국말로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사람이 쓴 걸로만 생각하면 곤란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말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의외로 간단히 어느 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쓴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을 급하게 배우느라 혹은 번역기를 쓰느라 어색한 티가 팍팍 나는 글들이 있어서인데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영상의 한 댓글에는 내 마음은 당신이 우는 것을 보고 천조각으로 부서집니다라고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 쓴 거라고 보기에는 뭔가 확실히 어색한 감이 있죠. 이는 다른 나라 말로 써놓은 댓글을 번역기로 직역해서인데요. 이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된 것도 있지만 아니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 아무 잘못하지 않았다. 당신의 석진 세계적인 잘생김 남자. 그는 단지 장난꾸러기 햄스터라는 댓글처럼 어떻게 봐도 번역기를 쓴 티가 너무 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번역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어색하기 그지없는 문장들도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즐기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인 만큼 우리로서는 흐뭇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뭔가 어색한 한국어 번역기 문장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형태하고는 다르게 미국에 퍼진 한국 문물도 있는데요. 분명한 한국 음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모양새를 한 김치말이국수가 그것입니다. 한때 유튜브 등의 김치 누들랩이라고 해서 면에다가 김치를 싸서 먹는 원조 한국 사람들조차도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요리를 먹으면서 한국 요리라고 하는 먹방 영상들이 대거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밥 없이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너무 맵거나 짤 수 있는 생김치를 통으로 라면에다 싸서 입에 우겨 넣는 용기가 참으로 가상한데요. 김치의 원조인 한국 사람들조차도 할 생각을 못했던 이런 무모한 도전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하게 된 건 번역기 탓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김치말이국수를 구글 번역기를 써서 영어로 번역하면 김치 롤드 누들스라고 나와서인데요. 원래는 김치를 국수 국물에다가 말아서 먹는다는 의미인 걸 발음이 똑같다고 면에다 국수를 마는 걸로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수많은 미국인들이 눈물범벅이 되어가며 김치를 라면에다 말아서 먹었던 거죠. 다행히 한국말 그대로 김치말이국수라고 치면 우리가 아는 그 김치말이국수가 유튜브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앞에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김치말이국수에 비하면 조회수가 너무 적은데요. 부디 외국인들도 우리가 아는 그 칼칼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원조 김치말이국수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구글 등 구미권 기업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번역기 서비스가 기존의 서구권에서 주로 쓰던 언어들에 최적화되어 있어 한국어 등 다른 문화권의 언어들을 번역할 때에는 오류가 많아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언제까지고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학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모든 영어 외 외국어 수업 등록자 수는 1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어만은 예외였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은 2016년 13,936명이었던 게 5년 뒤인 2021년에는 19,270명으로 5,000명이 훨씬 넘게 증가해 38.3%나 늘어났는데요. 2021년 수치니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24년인 현재는 최소 2만 명이 넘어갔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더욱 커진 걸 생각하면 다음 조사 결과가 나오는 2026년에는 얼마나 늘어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전체 수강생 순위에서도 한국어는 탑10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65,661명인 1월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일본이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여서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폭발적인 걸 생각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아예 뛰어넘는 것도 꿈은 아니니까요.
현대언어협회 상임이사인 폴라 크랩스도 한국어 강좌 증가의 뒤에는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있다. 문화적 관심이 원동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를 타고 우리의 고운 한국어도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